50대 부부에게 찾아오는 변화는 참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누가 먼저 말한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문득 서로의 손길이 조금 느려지고 잠자리에 들 때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스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 마음속에 작은 질문 하나가 고개를 듭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서로에게 말은 건네지 못하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흐르는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사실 둘 다 알고 있습니다. 50대는 몸도 마음도 변화를 맞는 시기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막상 그 변화가 자신의 관계 안에서 일어날 때는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가 등을 돌리고 자는 시간이 길어진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먼저 다가오던 예전의 활발한 모습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순간 마치 그동안 쌓아온 편안한 관계가 흔들릴까봐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50대 이후 잠자리가 줄어든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부부가 겪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부들은 서로가 나만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품고 조용히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도 이 시기에는 사소한 오해도 관계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곤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남편이 피곤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자신을 외면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작은 오해들이 서로 말없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주말을 함께 보내도 같은 집 안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도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잠자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부부 사이를 잇는 가장 진한 연결이기 때문에 이 연결이 느슨해지는 순간 부부는 말하지 않은 결핍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대부분의 부부는 이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쌓인 감정과 작은 변화들이 한순간에 표면 위로 올라온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 표면 위로 떠오른 작은 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왜 이런 변화가 찾아오는지 궁금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이롱폼의 시작이 됩니다. 50대를 지나면서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들은 누구에게나 비슷한데도 정작 부부 자신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서로가 바쁘게 살아오느라 상대방의 감정 변화를 세밀하게 살필 여유도 없었고 정작 고민이 생기면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조차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나이가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턴가 예전처럼 자신감 있게 먼저 다가가기 어려워집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몸을 지배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본인은 내가 늙었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가 단순히 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는 순간 남편들은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묵직한 자격지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격지심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다가가기 어렵게 됩니다. 한편 아내는 또 다른 이유로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아갑니다.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예민함이 찾아오고 건조함이나 통증 같은 신체적 변화가 생기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갑니다. 몸이 준비되지 않으니 마음도 움츠러들고 예전처럼 가벼운 스킨십이나 농담에도 민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들은 이런 변화가 나 때문이라고 느끼는 순간 죄책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남편이 먼저 다가오지 않으면 혹시 내가 매력이 없어졌나?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남편이 너무 적극적이면 내가 예전처럼 받아줄 자신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남편은 자신감을 잃고 아내는 편안함을 잃으면서 서로는 조용히 멀어지지만 두 사람 모두가 느끼는 본질적인 감정은 똑같습니다. 바로 미안함과 두려움입니다.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미안하고 혹시라도 지금 느껴지는 이 거리감이 앞으로 더 벌어져 돌이킬 수 없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 너무 많은 부부가 이런 감정을 안고 있으면서도 정작 서로에게는 말하지 못합니다. 이상하게도 50대 이후 부부 사이에서는 괜찮아? 라는 한마디조차도 가슴 깊은 곳에서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꺼내는 순간 그동안 모른
척하고 버텨왔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 같은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 부부가 느끼는 감정은 서로에게 실망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잘하고 싶고 상처 주기 싫어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벽은 사실 상대를 아끼는 마음 때문에 생긴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대 부부는 종종 우리만 이런가? 라고 생각하지만 진짜는 정반대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비슷한 두려움을 느끼는 부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기에 더욱 솔직해지기 어려운 관계,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더 조심하게 되는 관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섬세해지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겹치며 지금의 거리감이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부부 사이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서로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몸과 마음을 천천히 다시 맞춰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겪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는 이 감정의 변화,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서로를 향한 애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부부는 다시 가까워질 준비를 하게 됩니다. 50대 부부에게 찾아오는 잠자리 변화는 결코 의지 부족이나 흥미 감소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신체와 호르몬의 자연스러운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불필요한 오해가 사라지고 관계가 줄어드는 이유를 서로 탓하지 않게 됩니다. 먼저 아내의 변화부터 살펴보면 여성은 40대 후반에서 50대에 접어들면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생리와 관련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점막의 탄력, 윤활, 신경 전달, 심지어 감정 안정까지 관여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 질건조, 통증, 감각 저하 등 관계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이 충분히 반응하기 전에 시도하면 통증이 생기고 그 통증이 다시 관계에 대한 불안을 만들면서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갑자기 예민해지거나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많은 여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남편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은 30대 이후부터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하는데 50대에 들어서면 그 변화가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발기력뿐 아니라 자신감, 활력, 집중력, 의욕 같은 전체적인 삶의 에너지와 연결된 호르몬이기 때문에 수치가 낮아지면 기운이 떨어지고 관계 직전에 자신감이 줄어드는 느낌이 생기기 쉽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예전엔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시작할 때 긴장된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혈관 탄성이 떨어지면서 혈액순환이 더뎌지고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까지 겹치면 발기가 예전만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본인은 이 변화를 고장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조금 더 섬세한 자극과 준비 시간을 필요로 하는 단계로 진입한 것뿐입니다. 남녀 모두의 변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뇌의 변화입니다. 50대 이후로는 뇌가 성적 자극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단번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천천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반응하도록 설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뇌는 생존과 관련된 기능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성적 반응이 자동으로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일상의 스트레스 해소, 수면, 건강 상태가 잠자리 반응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결국 관계가 줄어드는 이유는 서로에게서 매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두 사람의 몸과 뇌가 느리게 반응하는 단계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부부는 오해를 줄이고 서로에게 더 부드럽고 섬세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왜 이래? 라는 걱정보다는 우리 몸이 변했구나. 이제 우리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구나라는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관계를 다시 회복할 진짜 준비가 시작됩니다. 50대 이후 다시 잠자리를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거나
과거처럼 빠르게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변했기 때문에 지금의 나이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부부가 이 단계를 어렵게 여기지만 사실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중요한 건 작은 루틴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서로에게 말 대신 신호를 보내는 루틴을 만드는 일입니다. 50대가 되면 우리 오늘 할까? 라는 직설적인 대화가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서로의 감정도 민감해지고 자존감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대신 조용한 신호를 정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손등을 부드럽게 2번 가볍게 톡 치는 행동을 오늘 괜찮아? 라는 의미로 삼거나 저녁에 침실 조명 대신 침대 옆 작은 스탠드를 켜는 행위를 오늘은 같이 잠들고 싶다라는 신호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말 대신 부담 없는 신호를 만들면 서로가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통해 어색함 대신 안정감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신호를 정했다면 두 번째로는 침실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50대 이후 몸은 섬세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작은 온도 변화나 조명도 감정과 신체 반응에 큰 영향을 줍니다. 침실 온도는 약간 따뜻하게, 조명은 너무 밝지 않게, 가능하다면 노란빛 계열의 간접 조명이나 스탠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초나 아로마 오일처럼 은은한 향기를 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침실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감정과 감각이 회복되는 공간으로 다시 세팅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이 공간을 정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남편의 자연스러운 남성 호르몬 회복을 돕는 생활 루틴입니다. 50대 이후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아침 햇빛을 10분만 쬐어도 호르몬 분비가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또한 하루 10분이라도 간단한 근력 운동을 반복하면 남성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발기 지속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술과 과음은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관 반응이 좋아져 밤에 자신감이 다시 살아납니다. 남편이 이런 변화를 시도하면 아내는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느끼고 관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아내가 겪는 신체 변화에 맞춘 준비 루틴입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건조감은 많은 여성의 관계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관계 전의 워밍업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줄고 몸이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또한 보조 제품이나 윤활제를 활용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도움이며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나이에 맞는 준비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의 부담을 줄이고 편안함을 높이면 부부가 다시 자연스럽게 관계에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부부 전용 20분 스킨십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목적은 관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스킨십 그 자체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잠자리는 스킨십의 연장선이지 시작점이 아닙니다. 20분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어깨를 주무르고 등을 쓰다듬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안정감을 느끼고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스킨십을 회복하는 부부는 관계를 회복하는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여섯 번째는 각자의 낮 시간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50대 이후 밤의 힘은 낮의 생활에서 결정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가벼운 운동, 제대로 된 식사, 안정적인 수면 루틴이 몸의 반응성을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루에 10분 걷기나 5분 스트레칭만 꾸준히 해도 신체 반응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내는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건조감이 줄고 남편은 카페인과 음주를 줄이면 신경 반응이 좋아집니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밤의 친밀함을 다시 일으키는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설렘을 만드는 작은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부부는 서로에게 익숙해지면서 설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설렘은 큰 이벤트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에서 찾아옵니다. 예쁘게 차려입고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주말에 작은 카페를 함께 가보거나 잠들기 전에 아내에게 손을 살짝 얹는 것처럼 사소한 스킨십의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향수를 기억해두고 특별한 날에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아직 나를 신경 쓰는구나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가끔 작은 간식을 챙겨주거나 어깨를 도닥여주는 것만으로도 남편은 마음이 풀립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쌓이며 부부는 다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을 회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서로에게서 예전의 친밀함이 다시 느껴질 때가 오게 됩니다. 50대 이후 부부관계는 과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50대 이후의 부부가 다시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보다 마음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섬세해지고 더 쉽게 다치고 또 더 쉽게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데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서로를 다시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오랜 시간 함께 걸어온 동반자로서의 감정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50대 부부가 다시 가까워지는 대부분의 순간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며 아내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작은 관심, 아내가 저녁 식탁에서 남편의 그릇을 자연스럽게 정리해주는 배려, 각자 방으로 흩어졌다가 잠들기 전 작은 목소리로 "잘 자라고" 속삭이는 말 한마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감정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 감정이 멀어지면 서로가 상대에게 무심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심해서가 아니라 실망하고 상처받을까봐 조심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감정 회복의 첫걸음은 조심스러운 거리를 부드러운 관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서로를 다시 남편과 아내로 느끼는 순간은 말로 드러나지 않는 배려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하루 중 한 번이라도 먼저 말을 걸고 아내는 남편이 무엇을 부담스러워하는지 천천히 살펴주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차가운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감정은 한 번에 바뀌지 않지만 아주 작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비슷한 크기의 움직임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번 부드럽게 손을 잡으면 다음 손길은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한번 웃으며 인사를 나누면 다음 대화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관계가 끊어졌던 부부가 다시 가까워지는 과정은 결코 급하게, 억지로, 의무감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이 쌓이면서 서서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서로에게 솔직한 감정 하나를 건네는 용기입니다. "요즘 당신이 멀게 느껴져서 조금 서운했어. 나도 사실 그래. 당신에게 미안해서 말을 못했어." 이런 단순한 대화가 두 사람의 감정을 깊이 이어줍니다. 완벽한 말이 필요하지 않고 긴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솔직한 한 문장이 서로의 마음에 닿는 순간 부부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감정이 회복되면 몸의 반응도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결국 잠자리의 회복은 몸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50대 이후 부부가 다시 친밀함을 회복하는 순간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몸의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리를 단순한 부부의 사생활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신 건강과 노화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생체 신호입니다. 연구에서도 부부가 규칙적으로 스킨십을 나누고 친밀한 시간을 가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수면의 질은 깊어지며 심혈관 안정성까지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압과 혈당, 체지방, 심장 박동이 예민해지는 시기인데 부부관계는 이런 위험을 완화하는 자연스러운 조절 장치처럼 작용합니다. 몸이 안정되고 긴장이 풀리고 감정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며 남편에게는 혈관 반응성과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잠자리가 회복되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대화가 부드러워지며 일상에서의 짜증이 줄어드는 것도 모두 건강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관계 회복은 단순히 부부의 사이를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맞이할 60대, 70대를 훨씬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친밀함은 몸의 회복력, 마음의 여유, 그리고 노년의 삶의 질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지금 이 시기에 다시 가까워진다는 것은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 건강한 노후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50대를 지나 다시 서로를 바라보는 부부의 모습은 언제나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래 함께 살아오며 쌓인 일상의 무게, 서로에게 미처 말하지 못한 서운함, 바쁘게 살다 잊어버렸던 다정함들. 이 모든 것이 한순간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손을 잡아보는 작은 용기 하나로 관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50대가 지나면 모든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시기는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젊을 때 열정 대신 서로를 오랫동안 지켜준 신뢰가 있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편안함이 있으며 오랜 시간 함께 만들어 온 정서적 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의 친밀함은 젊은 시절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가까워지기만 하면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서로의 몸과 마음이 변해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주는 편안함 속에서 부부는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삶의 속도도 조금 느려지고 서로에게 신경 쓸 여유도 더 많아졌으며 함께한 추억이 쌓여 서로를 지탱해줄 단단한 바탕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멀어졌던 마음이 다시 가까워질 때 부부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안정과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시작된 관계는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함께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서로를 바라보고 조용히 손끝을 맞잡아 보세요. 말 한마디 없어도 그 따뜻함이 모든 걸 대신 말해줄 것입니다.